그럼 먼저 좀 긍정적인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요. 메이저리그 최초로 시각장애인 팬들을 위한 촉각 중계 기술을 도입했다는 소식.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저도 이거 보고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요. 원코트라는 회사 기술이거든요. 네네. 이게 실시간 경기 데이터를 이제 진동이랑 오디오로 바꿔서 손으로 이렇게 게임 상황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와, 손으로 느낀다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귀로 듣는 걸 넘어서서 그 경기장의 어떤 공간 정보랄까요? 선수들 움직임 같은 것까지 체감하게 만드는 거죠. 이야, 야구 관람 경험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기술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사례네요. 지금 5대 정도 준비되어 있고 사전 예약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백스 재단 측에서는 이 기술이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커뮤니티하고의 간극을 메우고 또 야구를 더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이미 NBA 피닉스 선즈 같은 다른 팀들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있었어요. 한 5개 팀 정도요. 아, 그렇군요. 스포츠계 전반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네,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따뜻한 소식하고 약간 결이 비슷한 그러면서도 좀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템피 경찰관들이 체포된 배달기사 대신해서 피자를 배달해 주었다는 그 이야기요. 아, 네네, 맞아요. 그 7월 4일 밤이었죠. 독립기념일 밤에. 네. 난폭군전 혐의로 그러브허브 배달기사가 체포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배달 중이던 리틀 시저스 피자가 차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걸 보고 그냥 둘 수 없었는지 직접 그 고객한테 피자를 갖다 주면서 상황을 설명했대요. 고객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당연히 처음엔 좀 놀랬지만 그래도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템피 경찰서 SNS에 올린 그 문구도 재밌었어요. 주문은 핫앤 레디, 용의자는 커튼 스테디. 아, 그거 봤어요. 재치 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온 친절이네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도 좀 있습니다. 그 요양보호사가 치매를 앓는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인데요. 네, 맞습니다. 에르네스토 아길라르 바르보사라는 전직 요양보호사인데 결국 징역 2년에 평생 성범죄자 등록 명령을 받았죠. 이게 피해자 가족이 설치한 몰래카메라 때문에 발각됐다고요? 네,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더 큰 논의가 좀 불붙고 있어요. 요양시설 내에 있는 이런 취약계층 보호 문제하고 또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요. 아, 그 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법이 좀 애매한가 보군요. 네, 지금 애리조나에서는요, 시설 내에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법도 없고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도 없는 약간 그런 공백 상태예요. 그럼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그 AARP 애리조나 지부 같은 곳에서는 가족들이 좀 안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길 수 있게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랑 안전 문제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네, 그런 민감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 집행 관련 이슈인데 이민 문제랑 관련된 사건도 있었어요. 피닉스에서 타코 가게 하시는 분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또 숨겨준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블라데미르 안굴로 아우데베스라는 분인데요. 국토안보수사국, HSI라고 하죠. 네. 거기서 오퍼레이션 테이크백 아메리카라는 작전의 일환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직원 12명이 불법 체류 신분인 걸로 확인됐고 또 이 사람 집이랑 가게에서 총기 3정이랑 탄약도 나왔다고 해요. 혐의가 좀 무거운데요. 본인은 뭐라고 하나요? 앙굴로 씨는 자기가 멕시코에서 사람들을 직접 데려온 건 아니고 그냥 이미 애리조나에 와 있던 사람들을 고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일부 직원들은 이 사람이 자기들 미립국 비용 최대 12,000달러까지 대신 내주고 나중에 노동력이나 돈으로 갚게 했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고요. 아, 진술이 엇갈리는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좀 어떤 시각들이 있나요? 네, 한 이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HSI가 원래 목표는 위험한 범죄자를 단속하는 건데 이렇게 지역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개인을 잡는데 너무 많은 자원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죠. 아, 그러니까 법 집행의 어떤 우선순위나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군요. 네,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건강과 환경 문제로 넘어가 보죠. 북부 애리조나에서 패스트,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 이거 듣고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코코니노 카운티에서 2007년 이후로 처음 발생한 패스트 사망 사례라고 하니까요. 플래그스태프에서 폐패스트로 한 분이 돌아가셨죠. 폐패스트요? 네. 근데 보건당국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패스트가 굉장히 드물고 또 조기에만 발견하면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아, 치료가 가능하군요. 그래도 패스트, 흑사병 하면 이름 자체가 주는 공포가 좀 크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파되는 건가요? 주로 이제 감염된 동물, 프레리도그 같은 설치류죠. 그런 동물의 벼룩에 물린 반려동물을 통해서 사람한테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하, 반려동물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19만큼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다고 하니까요. 네,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런가 하면 자연 앞에서 인간의 통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죠.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서 큰 산불이 났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노스림 지역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요. 아,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드래곤 브라보 산불이라고 불리는데 이것 때문에 노스림에 있는 그랜드 캐년 로지를 포함해서 건물이 한 50채에서 80채 정도가 파괴됐다고 해요. 50에서 80채나요? 그 로지는 되게 역사적인 곳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1928년에 처음 문 열고 또 불탔다가 1937년에 재건된 아주 유서 깊은 곳인데 그게 소실된 거죠. 뿐만 아니라 방문자 센터, 주유소, 심지어 폐수 처리 시설 같은 기반 시설이랑 또 역사적인 통나무집들, 직원 숙소까지 다 불탔다고 합니다. 와, 피해가 정말 막심하네요. 이게 번개 때문에 시작된 불이라고 들었는데 초기 대응에 대한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번개로 시작됐는데 연방 당국에서 처음에는 이걸 통제된 소각 방식으로 관리하려고 했었대요. 통제된 소각이요? 네, 의도적으로 일부를 태워서 더 큰 불을 막으려는 그런 관리 기법인데 근데 이게 불길이 너무 급속도로 번지니까 뒤늦게 진압작전으로 전환한 거죠. 아, 시기가 좀 안 좋았던 걸까요? 그래서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애리조나 여름에 가장 건조하고 힘든 시기에 왜 통제 소각 결정을 내렸는지 연방정부의 화재 관리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럴만도 하네요. 게다가 그 폐수 처리 시설 화재 때문에 염소가스까지 누출돼서 소방관이랑 등산객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갔던 거죠. 결국 노스트림은 이번 시즌 내내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전체 그랜드 캐년 방문객 중에는 한 10% 정도만 찾는 좀 특별한 곳인데 이번 화재로 인한 상실감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